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서정민갑 씨와 함께하는 민중가 이야기. 오늘, 며칠 뒤에 말이죠. 내일 모레 바로 1월 18일 늦범 문익환 목사님 20주기이기도 한데요. 이틀을 앞두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감기 걸리셨나봐요. 실은 지금 이 방송은 며칠 전에 녹음을 하고 있는 방송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죠. 예, 몸을 상당히 아끼면서 관리했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이런 평소 때로처럼 행동하면서 콧소리가 나면은 이해하겠는데 오히려 관리한다고 하면서 몸을 조심했는데도 이렇게 콧소리가 나네요. 네. 평상시 얼마나 좀 술을 많이 드셨는지 몸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닐까요? 제가 들어오던 게 안 들어오니까. 제가 먼저 술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술 얘기한 네. 거 아니고요. 내일 모레 진짜 네. 방송 시각으로 따지면 야외에서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 나아지겠죠. 다른 장르와는 달라서 이 민중가요라고 얘기되는 데서는 겨울에도 야외에서 노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기타 치는 손도 막 곱아가지고 안 쳐지는. 예, 목소리는 둘째치고 기타 쳐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누구처럼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면 참 편할 텐데. 그러게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뭐 개런티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20년 전 문익환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는 유난히 더 추웠어요. 이번 토요일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음이 참.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지난 1월 6일이 김광석 씨가 돌아가신 지 18주기여서. 그렇습니다. 네. 김광석 씨 음악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죠. 네네. 네. 그래서 저도 거기 시류에 편승해 보면서, 네.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김광석 씨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때나마 노래를 찾는 사람들과 새벽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네. 네, 김광석 씨 노래 중에서 좀 민중가요, 혹은 민중가요에 가까운 노래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제가 알기로도 김광석 씨가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에 가입게 된 이것은 이분이 82학번이잖아요. 그렇죠. 명지대학교였죠. 네, 82학번인데 서울대학교에 메아리라고 하는 노래표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장해갖고 노래극을 하나 만들자고 뭘 하나 프로젝트를 만들자고 김민기 선생이 주도를 해서 서울 시내 각지에 노래표 하는 사람들 중에 노래 잘하는 학생들을 모았다 이거죠. 그게 이제 연합메아리라는 동아리였죠. 예, 이 다음부터는 서정민갑 씨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연합메아리 주축을 하셨던 분이 김재섭이라는 분이셨고,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불렀던 5월 이야기라는 노래 가사도 쓰시고, 사나라는 노래도. 네, 사나라는 노래도 만드셨죠. 아마 그 노래는 만드셨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 그리고 안양 쪽에서 이제 노래하는 카페도 하시면서 다양하게 음악 쪽에 연관을 맺으셨던 그분이 주축을 하셨던 그 연합메아리에서 네.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노래 모임 새벽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눈에 띄인 거죠. 네네. 그래서 인연이 되어서 노래 모임 새벽에서 활동을 하다가 노래를 찾는 사람들로 오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80년대에는 참 어떻게 보면 그 노래를 정말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노래에 대한 고민을 결국은 하게 되는 그런 시대였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대학가에서 노래를 좀 하려고 했던 분은 두 가지를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는 대학가요제, 네. 하나는 노래패. 그렇죠. 예. 우리가 알기로는 안치환 씨도 원래는 대학가요제에 출전하려고 대학을 들어갔다. 대학 들어가서 그 노래표 울림터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운동권 노래하는 데였어요. 근데 이제 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냥 동아리방에서 수업도 안 들어가고 주구장창 기타만 치고. 네네. 예.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고려대학교에 있는 모 동아리. 노래열. 네. 같은 경우는 팝송을 부르면 그 회장님이 기타를 부셔버렸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네. 예, 연대는 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 고대와 연대에 대한 편견처럼 연대는 좀 널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버럴한 느낌. 예, 네네. 리버럴한 느낌. 그래서 네. 동아리방에서 늘 그 팝송 대백과나 뭐 가요 대백과를 그냥 앞에서부터 A부터 Z까지, 기역부터 네. 히읗까지 계속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네. 예. 자, 그럴 때였죠. 네.
근데 어찌됐든 김광석 씨가 그렇게 픽업이 되어서 네. 노래물 새벽에서 활동을 했고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요? 음악 색깔도 좀 많이 달라지고 그랬는데 그거는 일단 노래를 좀 듣고 나서 마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실래요? 어떤 네. 노래 들려주시겠습니까? 좀 이렇게 다양한 버전의 노래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민중가에 가까운 곡들은 좀 스타일이 좀 대동소이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먼저는 광야에서로부터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광야에서 성균관대학교 학생이었던 82학번이었나 이분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문대현 작사 작곡. 그날의 우면이나 그런 사계 같은 노래를 만들었던 문승현 씨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이제 김광석 씨와 문대현 씨가 친한 친구였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었습니다. 네. 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다음에 들을 곡은 그 김광석 씨가 부른 녹두꽃이라는 곡인데요. 네. 녹두꽃은 뭐 앞에 있는 손병희 씨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성량이 많이 필요하고 네. 소위 노래를 정말 얼마나 잘하는지를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어떤 리트머스 같은 그런 굉장히 어려운 곡이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노래를 1985년경에 그 노래모임 새벽에 공연 중에서 대단히 유명했던 공연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들을 빼앗겨라고 하는 네. 예, 공연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광석 씨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버전이 이제 테이프로만 사실 담겨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묻혀 있었죠. 그랬다가 최근에 김광석 씨가 이제 뭐랄까요. 좀 더 상품 가치가 높아졌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예전에 숨겨졌던 곡들까지 이렇게 찾아서 듣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노래가 다시 발굴이 돼서 소개가 됐고 김광석 씨 베스트 음반 같은 곳에 다시 담겨 있죠. 미발표 음원으로 네. 이렇게 있다가 수록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 예. 뭐 김광석 씨 팬들 같은 경우는 이 노래 들으면서 역시 김광석 씨가 노래를 잘해.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당시 노래모임 새벽을 이끌었던 그 문승현 씨의 표현에 의하면 예. 그때만 해도 김광석 씨가 노래를 되게 못했고 네. 정말 자기 말도 되게 안 들었고 그래서 특히 그 입 모양이랄까 발성 같은 게 굉장히 안 돼 있어서 네. 이 노래를 소화하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대단히 열심히 했고 네, 네. 그러면서 노래 실력이 굉장히 늘었다. 그래서 이 85년도에 공연한 이후에 87년에 예.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종로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종로 정기 5가 공연, 기독교연합회관. 네. 첫 번째 정기 공연 했을 때 다시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깜짝 놀랐대요. 네. 노래가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음원은 85년도 음원입니까? 그렇죠. 87년 85년도 음원입니다. 그럼 그 노래 실력이 별로 늘지 않았을 때 그런 음원이란 얘기예요? 뭐 더 젊었을 때 음원이라고 표현해야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다시 들을 빼앗겨는 나중에 그 각 대학에서 네. 이 대본을 가지고 노래극으로 또 이렇게 올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죠. 노래극의 어떤 효시가 됐던 작품이기도 하죠. 네. 예. 그 녹두꽃이란 노래에 대해서 좀 더 좀 설명해 주시죠. 작품에 대해서. 김지아 님이 시를 쓰셨죠. 뭐 네. 지금은 사실 좀 폄하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네. 뭐 스스로 폄하를 받게 행동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만 어찌됐든 7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좋은 시를 많이 쓰셨고 네, 그래서 그 녹두꽃이라는 시에 조원염이라고 하는 그 가곡을 만드신 선생님이 있어요.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네. 예, 그분이 곡을 붙여서 불렀고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요 웅장하다 그럴까요 서정적이기도 하고 예. 장엄한 맛이 있는 조념 선생은 해방 공간에서 김순남 선생 같은 그런 분들과 함께 활약을 하기도 했었던 그 소시적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녹두꽃은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녹두장군의 그 녹두랑 같은 그 맥락이 있는 그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노래 뭐 하나만 들을 겁니까? 아니면 더 들을 겁니까? 좀 밝은 분위기 곡을 한번 이어볼까 싶은데요. 예. 네.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사집에 네. 들어있는, 뭐 김광석 씨만 부른 것은 아니고요. 네네. 김광석 씨, 안치환 씨, 권진원 씨 같은 분들이 네네. 함께 이제 그 나눠서 불렀던 노래 중에 끝나지 않은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연말이면은 요즘에도 간간히 이렇게 들려 나오는 그런가요? 방송에서 들려 나오는 그런 곡이라고 하죠. 예.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안치환 씨, 권진원 씨가 30이 채 되기 전에 나왔던 그런 음원입니다. 끝나자는 노래, 김보성 작사 작곡.
이분이 대결을 만드신 그분 맞습니까? 예, 대결도 만들었고 아늑한 시다이쿤도 만들었던. 시다이쿤. 네. 아늑한 서장실 책상을 마구 치면 이 노래. 네, 그렇게 경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우린 그렇게 경쾌하게 불렀어요. 네. 이게 그 민중가요라는 게 지으신 것 같아요. 예? 민중가요라는 게 이제 그 뭡니까 악보로만 심지어는 악보도 없이 유통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 스타일에 맞춰갖고 많이 부르기도 했었죠. 어떤 그렇죠. 데서는 네. 아주 전투적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 노래를. 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새벽이란 노래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고 노래를 찾는 사람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 두 단체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잖아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노래 모임 새벽은 이제 그 대학에서 노래회 활동을 했던 분들이 그 졸업을 할 때쯤 돼서 네. 뭐 이대로 이렇게 우리가 대학 생활의 추억으로 노래 운동을 접을 것이냐. 네네.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82년도 정도에 문승현 씨, 뭐 김창남 씨 네. 등등을 주축으로 해서 모임을 만들었죠. 네. 그리고 계속 그 민중문화운동 협의회 민문연 네, 민문연 이름으로 불법 테이프를 계속 냈죠. 그래서 예. 그때 뭐 광야에서 소라 푸르는 소라, 뭐 그날이 오면 같은 네. 명곡들이 이미 노차사 2집 이전에 발표가 돼 있었던 거고요. 그랬었죠. 네, 예.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다가 이제 공개적인 활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987년에 어떤 이름을 쓰고 다시 공개적인 활동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 전에 그 김민기 씨와 함께 일종의 데모 형식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만들어봤던 그 노래를 찾는 사람 1집 그때 이름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제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했고 87년도에 그게 근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때 그 기획을 맡으셨던 분이 지금 뭐 뮤지컬도 만드시고 영화도 하시는 유인택님인데 입이 쩍 뻗어져가지고 그냥 줄이 뭐 종로 5가에서부터 어디까지 섰다고. 맞아요. 그 동성고등학교라고. 네. 예, 동성고등학교 강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야말로 장사진을 쳤다고. 예, 그 이제 두 번째 공연이었을 거고요. 첫 번째 공연 기독교협회관에 했었을 텐데 그때도 뭐 줄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그런 음악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쵸. 그 당시에 네. 그 대중들이 말이죠. 노래도 좋았죠. 그리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1980년대 중반 60항쟁 그 부근 때까지의 민중가의 정수들 그런 것들을 모아서 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 활동을 통해서 김광석 씨는 뭐랄까 노래가 가져야 될 어떤 예의라든지 태도 이런 것도 배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 뭐랄까요 포크 싱어송라이터답게 자기 목소리의 힘만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술과 어떤 감성을 훈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지금처럼 어떤 김광석 씨의 매력 포인트 1호인 그 소나무 같은 목소리, 대나무 숲을 흔드는 바람 같은 그런 목소리가 노래를 찾는 사람들 활동을 통해서 형성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김광석 씨의 초창기 목소리, 그러니까 동물원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거리에서를 들어보더라도 좀 뭐라 그러나 무거운 느낌, 그런 장중한 느낌을 좀 주거든요. 그렇죠. 민중가요 창법이라고 할까요? 지금 녹두꽃을 들으셨지만 이런 노래를 부를 때 그런 무거운 느낌 이런 게 들렸거든요. 근데 솔로로 독립했을 때 거리에서 들을 때는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민중가요적인 무거움은 사실 좀 제일 잘 드러난 노래는 꽃이라든지 회기 같은 곡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붙이지 않은 편지 같은 것도 되게 좋고요. 네. 그렇군요. 그럼 김광석 씨는 이렇게 새벽과 노차스 활동을 하다가 어떻게 동물원으로 가시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음악에 대한 갈증 같은 걸 좀 느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 활동은 공식적으로는 그 첫 번째 공연까지만 함께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셨던 걸로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공연할 때 뭐 세션도 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동물원 분들이. 그래서 맞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게 인연이 되어서 동물원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나 싶더라고요. 하긴 그 얘기 들었었어요. 동물원에 지금 박기영 씨 계시잖아요. 그분이 건반을 연주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이제 노차사 반주 세션 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가수들이랑 그 기획자들이 이것저것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토론하고 그럴 때 자기들은 근처 갖고 뭐 이렇게 놀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적 구성이
그렇게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노차사, 동물원, 그리고 안치환 이런 분들이 넓게 보면 서로 알고 지냈던 형, 동생, 친구였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김광석 씨에 대한 아주 뭐 사소한 추억이 하나 있는데, 네. 김광석 씨가, 그러니까 노차사 활동을 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그냥 지금은 좀 약간 활동하실 때 지금은 그냥 좀 약간 대중적인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학교에 92년도 총학생회 추범식을 할 때, 그 추범식 이후에 축하 공연을 하러 오셨었어요. 아, 예, 예. 네, 근데 정말 부끄럽게도 총학생회 추범식 할 때는 그 학우들이 한 50명도 모이질 않았어요. 뭐 사실 이미 그때가 뭐 싸우는 분위기거나 그런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랬는데 김광석 씨 공연할 때는 한 10배가 늘어났죠. 5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그랬군요. 네. 근데 김광석 씨가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자기 노래를 듣는 것도 좋지만 함께해야 될 순간에는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좀 부끄러워졌었어요, 사실. 네, 나의 노래를 작사 작곡하셨던 한동헌 씨가 또 소시적에 만들었었던 그죠? 학생 때 만드는 노래였죠, 그루터기가. 네. 굉장히 젊었을 때 뭐랄까 노래에 대한 재능을 네. 보이시면서 좋은 곡들 많이 만드셨죠. 아, 이 노래뿐 아니라 쇠주 같은 곡도 참 좋았어요. 그죠? 그리고 보컬로서도 아주 탁월했죠. 아무것도 가진 것 아주 개성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대수 씨의 어떤 민중가요적 현현이라고나 할까요? 아하, 그런 느낌까지. 예. 네. 근데 사실 그런 노래 창법은 사실 민중가요에서 80년대에도 받아들여지지 못하지 않았나 좀 싶어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70년대 말에 그러니까 서울대 메아리가 활동하고 그랬을 때 그때 목소리 질감들이 서로서로들 많이 달랐어요. 그렇죠. 좀 다양했었죠. 그 개성들이 좀 이어졌다면 좋았을 텐데 80년대가 좀 뭐랄까 다양성을 허용하기에는 좀 너무 어먹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은 그 만들어가는 과정을 반영한다. 그랬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는 상황이 엄혹했다 하더라도 어떤 다양성 같은 것을 포용하고 그걸 같이 가기에는 좀 미숙했었다. 그 음악에 있어서도 그랬었다. 심지어는 기타 갖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신디사이저를 도입한 걸 가지고 무슨 이런 뭐 자본주의적인 어쩌고 저쩌고 뭐 제국주의적인 이런 뭐 타락이다 뭐 이랬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심지어는 뭐 아까 노래 모임 새벽에 중요한 멤버였던 김창남 선생님이 예, 김창남 씨. 책을 찾아보니까 네. 신디사이저가 민중의 투쟁 의식을 예. 뭐 마비시킨다라는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김창남 씨가 그런 발언을 했었다고요? 책에 그런 규절이 쓰여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뭐 자주 뵈니까 여쭤봤어요. 네. 뭐 왜 신디사이저가 민중의 투쟁 의식을 마비시키느냐. 그랬더니 내가 그런 얘기를 썼어?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으니 나중에 90년대 초에 락밴드가 최초 그러니까 사랑과 혁명을 노래하는 민중음악의 신세대라고 이렇게 자기 신들을 소개했었던 천지인 민중 락밴드들이 생겼을 때 얼마나 경악을 했겠습니까? 뭐 예, 그런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니까 노래 더 듣도록 하죠. 아, 예,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네. 예. 그래요. 김광석 씨, 제가 좀 섭섭한 것 김광석 씨에 대해서 섭섭한 게 뭐냐면 김광석 씨를 기리고 추모하는 김광석 씨는 그야말로 90년대 초에 90년대 초중반에 그야말로 포크의 중흥을 가져왔었던 포크 장르에서도 중요하지만 그 세대의 10대, 20대들한테 지울 수 없는 영향을 주었던 시대 정신을 또 반영했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의 음악이 너무 상업적으로만 소비되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저는 뭐 약간 다른 의미로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김광석 씨 노래가 좋은데 네. 사실 그 김광석 씨는 이미 돌아가셨고, 네. 김광석 씨 음악 같은 그런 메시지, 그런 정서를 노래하는 가수들이 현재에도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백자 씨, 하이미스터 메모리, 이장혁, 네. 뭐 시와 강하솔, 물론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 너무 옛날 노래만 제가 김광석 씨 노래를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어불성설이긴 하지만 90년대 김광석만 주목하지 말고 2010년대 김광석에도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건 바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이렇게 소비만 하기에도 바쁜 세태거든요. 사실 바라고 싶지만 감히 바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옛날 거를 소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서정적인 노래를 불러줬었던 가객이었어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김광석 씨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음악적으로 발전을 하는 그 과정에 새벽이란 팀,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란 팀에서 어떤 음악적인 자양분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대학 축제가 가고 자기 관중들이 많으면 그걸로 됐지. 왜 그 초학생의 출근식 때 사람들 많이 모이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네네. 예, 반대로 김광석 씨의 용기에 대해서 저는 또 안치환 씨도 그렇고 왜냐하면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이거 틀 안에서 열심히 해보려고만 했다 그러면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 없었겠죠. 그 틀을 깨는 예술적 상상력을 좀 옥죄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틀을 깨고 나와서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위대한 음악적인 업적을 세운 게 아닌가. 이런 도전 정신에 대해서 한 사람의 저도 가수니까 네. 경의를 표하고 싶고 뭐 그런 겁니다. 네네. 네. 끝으로 또 하실 말씀은? 글쎄요, 뭐. 그럼 노래 그 소개를 마지막 노래는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네, 김광석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네. 1994년도 제18회 대학가요제 예. 축하 공연으로 오셔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요? 이때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죠. 타는 목마름으로를 부르셨는데, 네. 네. 저는 이걸 찾아보고서도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예. 네, 이게 분명히 TV로 중계가 됐을 것이고, 네네. 네, 그랬을 텐데, 그때 아마 담당 PD 분이 혹시 그 주철한 씨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기도 하는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 예. 그 즈음에 사실 그 해였는지 모르겠지만 뭐 대학가요제 때 그 서울대학교 메아리를 불러다가 노래 선언을 막 부르게 한 적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른 노래를 불러다가 바위처럼을 막 부르게 한 적도 있었는데 아마 그런 어떤 그 건전한 대학 문화 그리고 과거의 대학 문화에 대한 어떤 상기 차원에서 이 노래를 특별히 좀 부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94년이면 사실 김광석 씨 보컬이 이제 거의 뭐 물이 오르는 때였죠. 그래서 정말 그 타는 목마름으로를 정말 맛깔스럽게 네. 예, 아주 훌륭하게 잘 부르고 떠나셨죠. 그래서 더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는 그런 돌아가시기 노래입니다. 1년 3개월 전입니다. 94년 10월 15일 고려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렸었던 대학가요제 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노래 처음 그 도입부에서 이렇게 할 때 나중에는 따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관객들이 딱 따라 부르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예. 그때만 해도 참 대학에서 어떤 민중가요가 살아 있었던 거죠. 네. 이것이 그냥 회고담이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서 그래요. 회고담에 머물렀으면 지금 박정희 2세가 지금 나왔겠습니까? 예, 회고담이 아니라 어떻게든 다시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나온 거니까 우리도 회고담에 머물 게 아니라 그 조상의 빛난 얼뿐이 아니라 선배들의 이렇게 빛나는 그런 투쟁, 민주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을 우리가 품에 안고 또 가야 되겠죠. 예. 예, 좋은 노래와 함께요. 좋은 노래와 함께. 서정민갑 씨 덕분에 오늘 김광석 씨의 이런 다른 면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이렇게 해서 녹음 방송부는 마쳤습니다. 예. 그냥 녹음 방송부로 마치고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섭섭하잖아요. 그죠? 예. 새로 가입해 주신 분 계십니다. 아까 이후에, 통영에서 오신 분 이후에 꽤 여러분께서 오셨어요. 예.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그 여인님, 아이고, 닉네임 매력적입니다. 서울 양천구 모기동에서 김전님 반갑습니다. 서울 중구 중림동, 예, 중림동이면은 저 종로학원 근처거든요. 지금도 종로학원이 거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재수할 때 중림동, 중림시장 그 순댓국집 기억납니다. 항상 미소님 반갑습니다. 금천구 가산동에서 서어방님 반갑습니다. 광진구 구이동, 결혼 전까지 살고 있었던 자양동과 길 하나 사이를 두고 있었죠. 토토스타일님 반갑습니다. 김광석의 이야기, 김광석이 대중가수로서의 김광석이 아닌
그 486 세대로서의 그리고 문화운동, 민중문화운동의 측면으로 바라봤던 그런 김광석의 모습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일어나 악보를 올렸죠? 눈치채셨죠? 이 노래를 같이 좀 불러보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서정민갑 씨와 함께하는 민중과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은 항상 이렇게 같이 부른 노래로 장식을 했었죠. 이 노래 많이 아시죠? 김광석의 마지막 앨범에 있었던 꽤나 기대를 갖고 음반을 만들었습니다만 본인의 생각보다 호응이 적어서 좀 실망했었다고 하는, 말년에는 그 컨트리 뮤직에 많이 경도됐었고 그 노래 좋아했었고, 나중에 하리 데이비슨 같은 오토바이를 타고서 미 대륙을 한번 횡단하고 싶다라는 그런 포부도 밝혔었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자, 일어나셨습니까? 네,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길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이유는 차고도 넘치죠. 가장 가깝게는 뭡니까? 국정원 회의록 불법 유출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도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선에 심각한 부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파헤쳐야 되는 건데 그것도 넘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서태훈님 반갑습니다. 텐트메이커님 486, 586 이제는 깨어나자. 그렇죠. 농번기에는 뭐 부직갱이마저도 깨어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핑플님 악보는 어디 올라있나요? 아니 이 게시판에 안 보이셨어요? 네. 휘아님 다시 2014년 민주주의 만세. 제나엄마님께서는 우리 노통 생각나요. 우째 이런 일이님은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하십시오. 밥 먹어야죠. 짝짝짝 감사해요. 제나엄마님. 김지아 씨는 안타깝네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을 치열하게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정말 점점 마음의 실감을 하고 있는데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은 겸손해져야 된다. 계속 누굴 가르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 탄원음악으로 대학가요제 실황방송 영상 올려주셨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어중뛰어서 노래로 마치지 않고 주절주절 떠들다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셨던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오늘도 즐거웠고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노정열 씨와 함께하는 노발대발 시간이기도 하죠. 내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힘찬 마음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TV.